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 오만 가지 서범식입니다. 일부 기사 내용 중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쓰여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군대 내 지휘 계통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두를 처벌할 것이라는 의미로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휘 고하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 한 글자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르칠 지자입니다. 이 글자는 손가락이나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지자는 손수자와 뜻지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말로 지시를 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휘두를 휘자입니다. 휘자는 휘두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휘자는 손수자와 군사군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군 진영에 마차를 세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자는 손짓 또는 깃발을 흔들어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쥐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르쳐 말로 지시를 하고 또는 색깔이나 표식이 있는 깃발 등을 휘둘러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창이나 합주에서 지휘를 하는 사람을 지휘자라고 하고 군대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직책을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된 기사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야만 할까요? 지휘를 지휘로 바꾸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휘를 한자로 적을 때에는 땅지자와 자리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하면 땅의 자리가 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땅지자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분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지휘 고하, 여기에서 또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높을 고자와 아래 하자와의 상관관계입니다. 높을 고자의 반대말은 낮을 저자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자의 반대말은 윗상자입니다. 그래서 지위 고저 또는 지위 상하로 적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한자의 대표 흐름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을 고자는 높다와 그리고 귀하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래 하자는 아래라는 의미와 그리고 귀하다의 반대 개념인 천하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고하를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신분의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신분의 귀하고 천함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의미에 더 맞을 듯 합니다. 이것은 시기오만가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막론입니다. 없을 막자는 없다나 저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풀숲 사이로 해가 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막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날이 저물다라는 것을 표현한 글자였지만 지금은 주로 없다 또는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풀숲 사이로 해가 사라졌다는 뜻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다가 다시 날일자를 더한 저물모자가 저물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없을 막자에 흑토자를 더하게 되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져 간다라는 의미의 무덤 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논할 논자입니다. 논자는 논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논자는 말씀원자와 주간을 둥그렇게 말아놓은 모습을 그린 둥글 윤자가 결합이 되어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논자는 말 또는 주간, 편지 등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신분의 귀하고 천함을 따짐이 있어서 말이나 편지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계오만 가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